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전 감각 키워가는 시간 2017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중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교집합의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 그렇게 했을 때 A 확률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벤 다이그램만 조금만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좀 주어져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8분의 1입니다. 주어져 있고요. A 교집합 B의 교집합은 이렇게 비금친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들의 확률이 또 16분의 3 되어 있을 때, 뭐 A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이 두 확률 좀 더하게 해주면 A 확률이 되겠죠. 그럼 이제 16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처리해서 그럼 가볍게 16분의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 나온 부분들 더하지 말고요. 이렇게 집합의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어떤 부분들인지 명확하게만 좀 판단하게 가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A, B 두 석고는 서로 독립이고 저 확실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감사합니다. B의 여집합 확률 조건 확률 주어져 있고요. 이때 뭐 PA 곱하기 P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 나와 있다는 얘기는 B의 확률이 좀 제공된 거죠. 그럼 3분의 2입니다 라고 제공된 것 같고요. 그 다음 A,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A 확률,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냥 곧바로 PA 이렇게 좀 써가도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좀 자신이 없으면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P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문제에서 지금 독립이라고 돼 있죠. 독립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교집합의 확률 자체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A 확률이다 이렇게 좀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뭐 독립 종속 이런 공부할 때 독립의 정의 되게 되면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면 B 사건이 일어나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방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B, A 확률, B 확률 나왔습니다. 근데 각각의 확률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곱하기 하게 되면 가볍게 이제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3분의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독립이란 전제 조건 확실하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독립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싹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자, 좀 다시 한번요. B 확률 이렇게 좀 가볍게 6건 확률 구하면 되겠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을 때 곧바로 이렇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학습이 돼 있느냐. 대해서는 곧바로 가면 좀 더 빠른 풀이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조건 확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가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 연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5번입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가지고 1년을 만든 4자리 잔수인데 5의 배수가 되어라. 4자리인데 5의 배수가 되어라. 끝자리는 무조건 좀 5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와우, 그럼 굳이 4자리 문제를 냅니까? 그럼 3자리 문제 내면 되겠고. 자, 열심히 좀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숫자가 5개 있으니까요. 5가지가 되겠고, 자 중복 허락한다 이런 부분 좀 빠뜨리면 안 되죠. 그 다음도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이렇게 가지수 가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5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125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7번, 인문계 11번에 해당하는 공통 문항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주사위를 던지고 3번이나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디죠?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똑같은 시행을 좀 반복해가는 거, 서로 독립적으로 반복한다. 독립시행에서 나왔습니다. 3번 던졌는데 한 번 나와라. 뭐가 나오죠? 4의 눈이 한 번 나온다라는 게,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제 6분의 1이 되겠습니까?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제곱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666, 6 세제곱이 되겠고, 3 커뮤니케이션에 3에다가 5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이 하나 좀 약분되죠? 36에다가 72에다가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72분의 25 해서 풀어가는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똑같은 일을 좀 반복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정리할 때 일반항처럼 계산해 간다라는 요 틀만 딱 연결해서 정리가 돼 있으면 깔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B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학생 중에서 A를 선택한 남학생, 여학생. 요거. 이런 수를 표를 좀 잘 정리하라. 이런 계통의 문제죠.
그리고 쭉 봤을 때 뭐 남녀 이렇게 좀 있는 거에다가 체험학습은 또 A를 선택했냐 B를 선택했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뭐 전체가 뭐 360이니까 360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내용. 뭐 A를 선택한 남학생이 90명, 남학생 90명, 그다음에 여학생 70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합치면은 160이죠. 그러면 이제 체험학습 A가 160, 그러면 B가 360배니까 200명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정보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한 명을 뽑은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남학생, 이거 조건부 확률입니까? B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의 남학생. 근데 남학생 수 모르잖아요. 뭐 X라고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 중에서 X 이렇게 처리한 것.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이 확률이 5분의 2다라고 처리됐으니까 X는 5분의 2 곱하기 200 이렇게 처리해주면 5, 4, 20에다가 그러면 좀 얼마가 되죠? 80명이 되는가요? 80명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학생 뭐 합쳐서도 200이 되니까 12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 여학생 수는 얼마냐 물어봤네요. 70, 120, 190명 해서 여학생 수는 190명이었습니다.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그럼 뭐 결국은 표가 꽉 채워지는데요. 자, 내용 정리를 어떻게 좀 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뭐 키포인트,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죠. 한 명을 뽑은 학생이 B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남학생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 5분의 2다라고 해서 계산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B를 선택한다는 전제 조건, 이 전체 중에 이제 남학생 수,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 이 판단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뭐 큰 무리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이제 표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연습했으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리법이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 좀 조건부 확률 문제 형태에 대해서 좀 연습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이가 구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은 X바. 그 다음 새로운 정규 분포에서 16Y바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이 좀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용 좀 정리해 보게 되면 평균이 0이었는데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한 거죠. 이런 확률들을 하고, 자, 평균이 또 얼마가 됐습니까? 평균이 좀 3이었나요? 3 이렇게 되는데 A보다 작을 확률들을 이렇게 구한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죠. 개념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연선 수식으로 가볼까요?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인 표본 루트 n 3분의 표준 편차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빼기 0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z값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보다 클 확률이었다. 이렇게 이쪽 확률 자체가 이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y파 이 부분들 a보다 작을 확률, 이 부분 또 역시 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16인 표본이니까 루트 4분의 가 되겠고요. 원래 또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a-3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2배 되는 건가요? 그러면 2a-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요, 이 지금 y라는 변수에서 구한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확률이 좀 해서 이제 넓이가 좀 같아지려면 z 값의 절대값 자체가 같으면서 부호가 좀 반대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2a-6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좀 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2a 값은 4분의 4, 6, 24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a를 구하게 되면 2로 또 나누니까 8분의 2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해서 a 값을 구해가는 8분의 21입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집단에서 표본 추출한 거에서 정규분포로 연결시켜가는 뭐 가장 그냥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죠. 문제에서 뭐 크기가 9인 표본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A보다 클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전형적인 패턴 이런 내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 쫙 됐죠? 대신 이제 변수만 좀 2개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이게 좀 맨 처음에 제가 좀 살짝 좀 정리해 드린 부분에서 같아지려면 z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런 얘기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조금 우리가 학습 조금만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복습 조금만 좀 잘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인문계 16번입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석류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64개의 표본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X바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신뢰 구간 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C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뭐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을 좀 학습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한 x바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풀어가는 문제. 물론 좌측은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 해당하는 c 값 자체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c 값 자체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99% 신뢰 구간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z 값은 이렇게 또 문제 좀 제공돼 있죠. 2.58 계산하기 좀 돼 있고요. 표본은 뭐 64 추출했으니까 루트 64 8분의 처리되면 되겠고, 표준 편차 또 40 이렇게 또 주어져 있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5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8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58 40 4 올라가고 5 25 29 2 10에 12. 그럼 12.9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해가는 식 이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요게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계산 결과 무엇을 어떤 숫자를 좀 대입해 주는지만 기억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문익과 공통 문항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한 점 x, y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x로 1만큼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y로 한 칸 간 거고, 요거는 x, y로 각각 한 칸 이렇게 간 거, 이렇게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다.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것을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평균을 구해가는 과정이니까 뭔가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0,0에서 가려면은 y로는 3칸 가야 되겠고 x로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가는 거죠. 0,0 이런 부분에서 4,3 이런 데로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 때는 이제 뭐 가로기로 가는 부분도 있고 세로기로 가는 부분도 있고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가로로 가는 거를 A, 세로로 가는 것을 B, 그다음에 뭐 대각선 형태로 가는 걸 C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서 처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여기서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했을 때 가장 횟수가 좀 작은 것을 K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횟수가 작아지려면 뭐 대각선으로 가는 거를 많이 가면은 횟수가 작아져 가는 거니까 뭐 가장 적은 횟수로 간다는 얘기는 C를 3번 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C 이렇게 가겠고 가로로 가면 되니까 A 이렇게 가면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작은 거니까 횟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4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K가 4일 때 그래서 횟수가 이제 4일 때 5일 그럼 이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늘어난 거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 하나가 좀 빠지면요, 가로 하나, 세로 하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가로 하나 늘고 세로 하나 늘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시행 횟수가 늘 때고, 오호. 그럼 이제 이거 좀 다 써볼까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C하고 제가 쓴 C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C에다가 그러면 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이런 형태로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과정. K 값이 그러니까 4, 5, 6, 7. 4, 5, 6, 7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좀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전체 개수는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데 확률이니까 전체 개수로 좀 나눴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게 좀 요거 나이라는 거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문자가 5개니까 5팩토리얼에 CC A에 2개니까 문제 이론이 딱딱 다 맞아떨어지죠. 뭐 계산까지 다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에 들어갈 건 뭔가요? 그럼 요 부분이죠. 문자가 2, 4, 6개 6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3개, B가 2개 그러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게 한 부분들이 나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6, 5, 4, 3 지워지니까 3팩토리얼 지워지니까 6, 5, 4 계산하면 되겠고 2 마저 또 나눠야 되는 건데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2 마저 나누면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10에다 60이 되는 거군요. 6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미 계산해서 35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전체 개수는 지금 이게 나온 부분 다 더하면 되죠. 4에다가 30에다가 그다음에 60에다가 35 이런 부분들 다 또 더하게 해주는 부분이 전체 개수가 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요? 60에 120에다가 129가 되겠는데요. C값은 그러면 129 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변수하고 곱하기 해서 확률인데 이 부분 뭐 계산 뭐 다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다만 좀 잘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가나다에 해당하는 숫자를 ABC라고 한다. A에 해당하는 부분이 4였고요. K값에 해당하는 건 4였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60이었고요.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129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 이제 180에다가 193이 되나요? 193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이게 점프해서 가는 이 부분들이 좌표 좀 문자를 좀 세 개를 해서 가는 그런 형태니까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죠. 제가 좀 이거 좀 잘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단순하게 대각선 세 번에다가 이렇게 한 번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 그래서 이제 점프를 이제 네 번 한 경우 K 값이 4인 경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각선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가로 세로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곡차곡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살펴가는 이 과정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풀이법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중간에 또 연산하는 부분에 힌트도 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당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계산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좀 제시해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좀 학습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18번, 인문계 29번에 공통 출제된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별 수 x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좀 크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정규표 모양 그려보면서 좀 살짝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함수값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y좌표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하고 2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처리해주게 되면 뭐 10인 위치가 좀 더 크다는 얘기는 뭐 한쪽을 좀 이렇게 20 이런 식으로 온다면 쪽 이렇게 좀 이게 대칭되는 것보다는 좀 안쪽에 좀 있어야 함수값이 좀 더 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10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있죠. 10, 20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도 좀 존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구조도 있겠고 한쪽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뭐큰 틀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느낌상은 왼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왼쪽이라면 이게 평균됐을 때 뭔가요? 한쪽이 좀 높다는 얘기는 이 둘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야 되겠죠? m하고 2분의 10 더하기 20 이렇게 처리됐을 때 m이라는 것은 이런 것보다 좀 작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이라면 m 값은 10보다 작습니다. 이런 뜻 형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건 마저 정리해주면 그럼 얼마인가요? 15보다 작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좀 쓰일지 좀 더 좀 살펴보면 되겠죠. 다음은 4하고 22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라고 처리해주면은 그래도 누가 더 큰가요? 22가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해서 이쪽에 4 이렇게 처리해주고 대칭 구조 모양이 21을 좀 안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뜻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뭐 4하고 22, 4하고 22 이렇게 돼서 m 이렇게 처리되면서 m이 또 22보다 더 큽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부분 좀 어울리지 않죠. 그죠? 아무래도 좌측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이것도 역시 그러면 중점 부분들이 그러면 m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22하고 m 비교해주면 m이 더 커야 되겠고 26에 m이 그러면 13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이제 동시에 만족해주는 m 값은 13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런 얘기 되죠. 뭐 이런 식의 범위를 구하는데 또 자연수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m값은 그러면 14라고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들 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근데 뭐 사실 둘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이제 오른쪽 부분 이제 각각 따로따로 할 때는 좀 의미가 있지만 뭐 전체적인 식을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식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좌측에 제시한 이런 내용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표준 편차는 5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하라. 17, 18 요 확률이죠. 그럼 이제 변수 자체가 17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뭐 당연히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z값 범위 5분의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평균 자체가 14니까 14에서 18에서 14를 빼니까 4고 6.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z값이 이게 0.8에 0.6 이런 건가요? 그럼 이제 여기 0.6, 0.8이 있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0.288에서 226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062가 되는 건가요? 0.062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냥 표준화 과정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만 좀 처리해 주면 되면서 이제 숫자만 찾아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좀 간단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키포인트는 앞에 부분들 주어진 함수값 10하고 20 주어져 있을 때 좀 더 크다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중점 위치 부분이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15보다 작다. 다음 거
4하고 20이 주어져 있는데 22가 좀 더 크다는 얘기는 뭐 대칭 구조 되는 것보다는 22가 좀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평균이 이렇게 13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m이 이제 13보다 좀 크다 이렇게 결론 내가는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겠습니까? 관계식 자체를 뭐 좀 이제 함수 그래프 함수 값을 이용해서 나온 부분들이니까요. 한번 설명 좀 잘 들어두면 잊지 않겠죠. 좀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22번 인문계 단답형 문항입니다. 간단한 순열 조합 기호 공부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문제는 좀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5 곱하기 4 처리해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 컴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또 5 곱하기 4 처리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10 이렇게 처리돼서 뭐 둘을 합하라 정답 30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학습한 내용 이름 정리해가지고 싹 답하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좀 흔들림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좀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또 간단한 문제 중복조합 계산 법칙을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네요. 더하기 해주면 6에다가 빼기를 해주니까 5가 되겠고 5 컴비네이션 그럼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네요.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4 처리 2로 나누는 거니까 정답 10 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또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 연산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거니까 당연히 학습이 돼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자연계 26번입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꺼낸 카드의 수 5,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적힌 카드의 합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갑하고 을이 꺼낸 카드 알겠습니다. 4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 거니까 4, 3, 2, 3은 6 꺼내는 종류가 6종류가 있네요. 6종류들 되는 거니까 뭐 확률 깔려면 전체 6 곱하기 36분에 가면 되는데 과연 또 나오는 숫자들이 뭐가 있는가요? 뭐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카드가 1, 2, 3, 4가 있겠고 1, 2, 3, 4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좀 결합시키면 되겠고요.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뭐 같은 숫자가 2장 나올 일 없으니까 그럼 제거해주면 되겠고 두 눈이 합이니까 1, 2 더하기 3,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또 몇 가지가 있어서 7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나오는 숫자들은 그러니까 3, 4, 5, 6, 7 이렇게 되겠고 가지수를 보게 되면 뭐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가진 적힌 수의 합이 좀 같아야 될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6 해서 전체 가지수 쓰면 되겠고요. 그럼 3으로 같을 때는 이제 한 가지, 4로 같을 때도 한 가지, 자 5로 같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곱하기해서 네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분에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약분하면 4, 9, 36, 4, 2, 8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2가 좀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더하기 하라 그렇게 처리해주면 더하기해서 뭐 11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뭐 각각 꺼내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요소가 가미되긴 한데 뭐 이게 뭐 결국 꺼내는 가지수가 겨우 6가지들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조사 항목 보여드렸죠. 두 개를 꺼냈을 때 합이 3, 4, 5,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때 나오는 가지수를 저게 쫙 조사해서 놓게 되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걸 질문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대처를 좀 해갈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 6 곱하기 6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 3으로 같을 때 4로 같을 때 5, 6, 7로 각각 같을 때 가지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좀 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절차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좀 보여드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다음에도 좀 약간 표 형태 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좀 대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7번 인문자연 공통 문제가 되겠고 2017 수능 기출문제 확통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수상 개수를 구하라. 더하기 했을 때 의미 아닌 정수 부정방정식꼴 이거 뭐죠?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죠. 자 근데요 조건이 또 붙어있네요. 역시 자 어떤 조건입니까? 2의 지수로 처리해주면 A 더하기 2B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8이 배수가 되어라. 8이 배수가 되려면 뭐 2라는 인수가 이게 이제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인수가 3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a 더하기 2b 이 부분이 3보다 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또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돼 있겠고 a 더하기 2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는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이제 개수가 큰 b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값이 0이다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은 이제 뭐 a 더하기 c가 7 돼야 되겠고 b가 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a 값이 또 얼마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거랑 갖다 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공식 들어가지 않고 그럼 이제 3, 4, 5, 6, 7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볍게 그냥 5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 값이 1입니다라고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b 값이 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a 더하기 c는 이퀄 6이 되겠고 1이 처리되니까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자동으로 뭐 C값 좀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또 가볍게 6가지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B 값이 2, 3, 4 쭉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B 값이 이제 2가 되면 여기서부터 어떤 특징이 있냐면 A 값이 0보다 좀 커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B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될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B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나머지 문자 조건은 A하고 C 부분이 의미하는 정수에다가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한 방에 처리가 하려면 B를 이제 B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처리해 가게 되면 주어진 식 자체가 A, B 프라임 더하기 C 이 계산 결과 O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모두 다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래 이제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조사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중복조합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할 때도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오니까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되니까 7, 6 6은 또 2로 약분하니까 3이죠. 3, 7, 21 21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11가지가 또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합치면 전체 가지수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32가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건데 의미 아닌 정수 부정방정식 중복조합 대표적인 형태로 갔는데 조건이 이제 붙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3보다 크다 이런 거 좀 만들어내는 거 좀 조금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개수가 B에 지금 개수가 붙어 있으니까 B가 0일 때 2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한다라고 돼서 계속 나눠 가서 뭐 2, 3, 4, 5 이렇게 좀 가도 되는데 뭐 0일 때하고 1일 때는 좀 뭐 그때 이제 식 써서 이제 가지수를 이렇게 구해갔는데 이제부터 보니까 이제 2보다 클 때는 이제 A 값도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잖아요. C도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B만 좀 대체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치환에 의해서 대체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효율적으로 풀어간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맨 처음에 이제 중복조합 형태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제 조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형태의 가장 대표 유형으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 기타 이제 뭐 특별한 조건일 때는 또 각각 구해가는 이런 요소까지 가미된 거니까 신경을 좀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17 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확률의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조금 좀 다른 문제보다 이제 까탈스러운 면이 좀 되어 있는데 좀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도 풀이를 좀 해가면서 각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